여러분은 사람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평소 감춰뒀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꼭 큰 사건이 있어야만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걸 말이죠.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 우리가 다산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먹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밥 먹는 걸 보고 사람을 안다니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만큼 정확한 관찰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1년이면 1000끼가 넘는 식사를 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식사 시간마다 가면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말은 가릴 수 있어도 밥 먹는 습관은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먹을 때를 보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식사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특히 이 나이에 왜 이 말이 더 깊게 다가오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를 살았던 분입니다. 벼슬도 하셨지만 역적으로 몰려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셨죠.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찰하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큰 이론이나 거창한 원칙보다 일상 속 작은 행동을 통해 사람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셨다는 거죠. 누군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걸을 때 자세가 어떤지, 물건을 다루는 태도가 어떤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특히 정약용은 실학이라는 학문을 했던 분입니다. 실학이 뭐냐면 머리로만 하는 학문이 아니라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죠. 그러니 사람을 볼 때도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봤던 겁니다. 그런 정약용이 왜 하필 식사를 보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말할 때는 신경을 씁니다. 특히 누군가 앞에서는 더욱 조심하죠. 표정도 관리하고 태도도 가다듬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본능이 앞섭니다. 아무리 평소에 점잖은 척해도 밥상 앞에서는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 천천히 음미하는 사람, 혼자 먹을 때와 같이 먹을 때가 다른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남을 먼저 살피는 사람. 이 모든 게 식사 시간에 드러납니다. 말은 계산할 수 있어도 먹는 습관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먹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식사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드러날까요? 먼저 혼자 먹을 때와 함께 먹을 때의 차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평소에는 점잖고 여유로워 보이던 사람이 뷔페나 회식 자리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는 남을 밀치다시피 하고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아오는 모습.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의 평소 모습은 만들어진 거였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혼자 먹을 때나 여럿이 먹을 때나 똑같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자기 앞에 음식을 감사히 먹죠. 이런 분들은 대개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일관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앞뒤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당연한 것처럼 대합니다. 맛이 없으면 투덜대고 양이 적으면 불평합니다. 반찬 가짓수를 세고 값어치를 따집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감사보다는 불만이 앞서는 경우가 많죠. 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음식이 나와도 고맙게 받습니다. 거창한 밥상이든 소박한 한 끼든 그 앞에서 잠시 멈추고 감사하죠. 이런 태도는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주어진 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급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밥을 급하게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갈까봐 시간이 없는 것처럼 허겁지겁 먹죠.
물론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생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은퇴를 하고도 여전히 급하게 먹는다면요. 그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늘 조급하고 늘 불안하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줄 모르는 마음이 밥 먹는 속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천천히 먹는 분들을 보면 삶도 천천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할 줄 알죠. 식사 시간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네 번째, 함께 먹을 때 드러나는 배려심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앞에 두고 자기 먹을 것만 챙깁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아이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릅니다.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저분은 뭘 좋아하실까? 저 사람 앞에 반찬이 모자라진 않나? 누구 물이 필요하진 않나? 이런 분들은 밥상머리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인내심과 욕심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자기 몫만 빨리 챙기는 사람이 있고 여유롭게 나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뷔페에서 한 번에 5접시를 가져와 남기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 사람이 있죠. 이건 단순히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서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음식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 앞에서도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게 많다는 걸요. 젊을 때는 빨랐습니다. 밥도 빨리 먹고 일도 빨리 하고 걷는 것도 빨랐죠. 늘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이 식사를 마치고 다음에 뭘 할까? 이 일을 끝내고 다음엔 뭘 할까? 지금보다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게 당연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식사만큼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니까요. 그래서 중장년이 되어서의 식사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식사는 단순히 끼니가 아닙니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이고 시간을 대하는 자세이며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결정하고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를 말해줍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와 함께, 어떤 분들은 손주와 함께 식사하시죠? 그런데 그 식사 시간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긴장되고 불편한가요? 만약 식사 시간이 불편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밥을 먹는 태도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 급하게 먹어서,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혹은 너무 무심하게 대해서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요? 이 나이에는 품격이 중요합니다. 품격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밥 먹고 감사히 받고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게 품격입니다. 또 하나, 절제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절제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욕심의 절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 습관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이 밥 먹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까다롭거나, 너무 급하거나, 너무 지저분하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그런 사람과는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어도 자주 먹고 싶지는 않죠. 반대로 함께 밥 먹으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배려심 있고 감사할 줄 알고 여유로운 사람. 이런 분들과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결국 식사 태도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고들 하는데 혹시 내 식사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생각한 좋은 사람의 식사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조용히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밥 먹으면서 떠들지 않고 음식을 쩝쩝거리며 먹지 않고 조용히 자기 식사에 집중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먹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조용히 먹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음식, 이 시간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오롯이 식사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면 삶의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집중하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둘째, 음식 앞에서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을 위해 남겨둘 줄 압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고 아까워도 억지로 밀어넣지 않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배고픔을 겪은 세대입니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한다는 본능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다릅니다. 절제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앞에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셋째, 함께하는 사람을 먼저 살피는 태도입니다. 혼자 먹을 때도 중요하지만 함께 먹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건네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신경 쓰는 사람. 이런 배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습관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보이는 작은 배려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식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균형입니다. 너무 빨리 먹지도 너무 느리게 먹지도 않습니다. 너무 까다롭지도 너무 무심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적게 먹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도 너무 게으르게 살지도 않고 너무 욕심부리지도 너무 체념하지도 않는 것. 그게 중용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다섯째, 중장년이 지켜야 할 식사의 품격입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는 어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흘리면서 먹거나 트림을 함부로 하거나 욕심껏 집어먹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반대로 조용히, 감사히, 깨끗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교육입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100배, 1000배 강력한 교육이죠. 품격은 특별한 날에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상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먹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남을 평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먹고 있는가? 혼자 먹을 때와 같이 먹을 때가 다르지는 않은가? 음식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가? 급하게 먹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위기 때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배신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식사를 보라고 했습니다. 밥 먹는 모습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했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밥을 먹습니다. 죽는 날까지 식사를 합니다. 그 수많은 식사 시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식사 태도가 곧 삶의 태도인 거죠. 내일 아침 밥상 앞에 앉으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이 음식을 차려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감사히 드십시오. 혼자 먹든 함께 먹든 비싼 음식이든 소박한 음식이든 그 앞에서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품격이고 그게 인격입니다. 먹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부터라도 내 식사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삶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